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13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빗마금, 금리 동결했죠. 여기저기 터지는 문제, PF 부실부터 터질 때마다 막기 바쁩니다. 끓이는 입마금, 게시판에 글 한번 이렇게 하락을 글을 쓴다든지 하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제 입도 틀어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락이는 돈 없음. 돈 없으니까 이제 50년 대출해줄게 집 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50년 동안 일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건 속된 말로 끓이, 영끓이, 폭락이 이렇게 둘이 맨날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전부 다 서로의 실리를 챙기기 바쁩니다. 정치인들도 TV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맨날 싸우지만 뒤에서 해먹었는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앞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참 다르죠. 우리도 실리는 챙기면서 가야 됩니다. 서로 비난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실리를 챙길 부분은 챙기자. 금리 동결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근데 매파적인 의견이 있었니 뭐니 하지만 하늘에서는 야 우리 할 만큼은 했다. 정부에서는 야 지금 봤지? PF 터지는 거 봤지? 금리 올리면 안 되는 거 알겠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은 인상을 하고 싶은데 억누르는 게 뭔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가졌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할 확률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3%라고 발표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전에 CME 패드웨치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92.4%. 금리 올릴 확률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은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다 정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사실상 끝. 이거 보고도 그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은 이제 기준금리 동결했다. 금리 인하 임박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은에서는 이청용 총재가 인하에 대한 논의는 없다라고 못 받고 지난번에도 못 받고 이번에도 못 받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언론은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나 봅니다. 주간 실거래지수 부산 마이너스 0.05 지난번보다 낙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영남권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는 느낌. 그러면서 세종시를 반드시 곁들여서 봐야 됩니다. 물론 수도권, 인구 많은 수도권은 제외해놓고 세종시, 왜 세종시를 먼저 보느냐? 먼저 폭락을 경험하고 다시 가장 급하게 반등했던 곳. 대구도 따라가겠거니 했는데 못 따라갔죠. 부산, 대구, 우리하고 비교하지 마라. 대구, 경북 해봐야 인구가 우리 불경에 비하면은 너희는 안 돼. 부산으로 다 모여들 거야. 그렇지만 그 이동도 한계가 있더라. 그 부산 제가 빈집이나 이런 것들 보여드렸을 때 또 다른 청년 취업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부산 관련된 것들이 근래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좀 챙겨보시면은 야 녹록지 않구나. 당장 내 새끼부터 일자리 찾아가지고 수도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일거리나 일자리나 이런 여건들이 좀 열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없으면서 집값만 오른다? 그나마 이 대구 같은 경우도 집값 좀 수도권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싼 느낌. 하지만 소득도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매도 물량 큰 변화 없습니다. 시장이 전부 다 옆으로 다 눕습니다. 옆으로 다 누워요. 월세 물량도 옆으로 눕고 임대 물량도 옆으로 눕고 거래량도 옆으로 누운 지 지금 오래됐거든요. 1월달에서 2월달로 넘어오는 이 시기 아니면 작년 말에서 900건대에서 1000건에서 1400건 2100건 여기 넘어온 이후로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정말 속이 희득 디비질지도 모르겠어요. 큰 변동이 오거든요. 오늘은 거래량이 93건 어제의 거래량은 83건 83이라는 숫자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대구보다 거래량이 더 적어요. 대구보다 거래량이 한 10%, 부산이 한 10% 정도 거래량이 더 많은 상태거든요. 인구나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봤을 때 330만 대 230만, 240만 이 비율이 다르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567 계속 대형 평형들 거래가 좀 이어지는데 아무튼 피크는 5월이었다. 대형 거래의 피크,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피크는 5월이었다는 부분 잠깐 기억해 두시면서 레미안 장전 30% 정도 빠지고요. 그나마 이게 세대수 많고 이러면 거래량이 좀 나오긴 나오죠. 저층 기준은 8억 1000까지. 8억 1000이나 이런 가격들 보시면은 저거 많이 폭락했을 때 그 가격인데
뭐 이런 느낌까지 드실 거예요. 가격 밀리는 거 보면은 그 2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계속 기고 있어요. 물론 미세한 반동도 있고 뭐 오락가락 하곤 하지만 이것을 누가 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급 반등 이후에 멈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쌍용 더 플래티늄 사직 아시아드 아쌍 가격 40%곧 저층 40% 빠지는 현상. 요거 계속 봐오던 그런 현상들이죠. 네. 1편현상 동네 아시아드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네요. 네. 요런 현상들이 계속됩니다. 어제는 뭐 25% 빠지고 요런 것들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평균 28%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가격 조금 내려오면요 금방 30%씩 가까이 빠지는 거 나옵니다. 동네 SK뷰 28%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 숫자 25, 20 28% 정도 평균적으로 빠지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만 빠르게 쓰고 지나갈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보면 20이라는 숫자가 많은 거 보면 대부분 오늘 보면 막 30, 35, 40 막 이런 것들이 막 골고루 혼재해서 나왔거든요. 걔들에 계속 말씀드리던 대구는 부산의 미래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던 게 먼저 하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네요. 센텀 피올의 1차 고점 대비 35% 정도, 네, 33%, 네, 그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연지사이 28%, 센텀 현대 중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이 높은 가격에 샀거나 그러신 분들은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이 가격을 결정하더라. 급등하던 시기에 야 이거 폭등하면 나중에 진짜 집 못 사는데 급하게 마음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더라는 것, 우리 앞선 뭐 작년 중반기부터 22년 중반기부터 하반기 23년 가장 초까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급하게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56대 SK뷰 근래 가격 계속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줍니다. 거의 이거는 저층이긴 하지만 고점 대비 50% 정도. 이거 직거래잖아.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직거래인지 찾아보고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이미 벌써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예외. 그러면 그 가격에 거래되었던 거,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던 거, 거래되었다 취소되었던 것들, 뭐 오만 것들 사례가 다 있잖아요. 고점에서도 직거래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 따지지 않았죠. 그냥 막연히 그 아파트 얼마까지 갔더라 이것만 기억에 남죠. 근데 내리는 건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다 예외사항을 다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예외시킬 필요도 없겠더라. 거제 1차 현대홈타운 35%, 네, 부산 명지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 서면 DS 이것도 30% 정도, 25%, 삼성 아파트 30%, 화면 그린 파크 맨션 35% 정도 빠지는 것도 있고,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지니까 그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또 그런 또 신드롬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가격으로 몰려가는 그런 현상들 있죠. 일단 원라인부터 정리하고 비싼 거 한 채만 가지고 가자. 근데 비싼 거 한 채만 가지고 가나요? 비싼 거 한 채, 여기에 상응하는 또 빚이 또 뒤따르겠죠. 결국 집은 좋아졌지만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 지출은 오히려 더 커져버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건당 거래대금 빠졌고요. 이게 다 심심하죠. 거래량이 다 심심해졌습니다. 네, 이것도 피크는 아까 5억 이상, 부산은 4월달이 거의 피크였네요. 네, 비싼 아파트들, 대형 평형들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뜸해졌죠. 요런 현상들, 제가 여기 작은 산을 이루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들을 그려봤었는데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양권 7건 거래가 있었고요. 그 중에 신고가 1건 보이고, 전세 거래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 뭔가 좀 덜 움직이는 그런 시기는 맞습니다. 전세 가격 빠지는 모습 보여드리라고 신고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이 신고가도 신축이나 이런 것들에서 국지적으로 나오곤 하는데 그 전세가 또한 이 집값을 받칠 만큼은 안 되죠. 남천자의 근래에 매매 가격이 12억이니 13억이니 이렇게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전세 가격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 말인즉슨 아마 전세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 네, 이런 것들 계속 뭐 다 심심합니다. 다 심심해요. 오늘부터 막대 그래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2년 전과 비교했어요. 2년 전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지금 전세를 옮기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거 숫자 다음에 하얀색으로 비교해 놓을게요. 여기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나타나네요. 근데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더라는 거죠. 당장 올해 10월 달만 되더라도 이 추세로 전세 가격이 한 2.1억 수준으로 빠진다면 요 갭 차이가 2년 전과 차이가 한 5천만 정도 나거든요. 대구는 지금 평균 전세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선으로 벌어져 있어요.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아요. 매매가가 지 혼자 어디 가지를 못해요. 결국 집값은 실거주자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야.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시장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투기나 이 투자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좀 밋밋하고 월세도 밋밋하죠. 월세도 한 60만 원 선 밋밋하게 가고 보증금도 고정되어 있고 임대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고. 이거 어제 내용 빠르게 지나가면서 확인만 할게요. 다 심심해서 오늘 보나 내일 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만 바빠지지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어찌합니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크게 하락했는 것만 짚어볼게요. 동부 올림픽타운 30% 정도 빠지는 모습, 온천동 삼익 아파트도 30% 정도 빠졌고요. 이 편한 세상 동네 명장 1단지 30% 정도, 대연자이 25평형 30% 빠지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 대림 쌍용 강변타운도 30%, 명지 오션시티 한신 휴플러스 30%, 안락의 스케이뷰 30%, 30이라는 숫자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사야 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죠. 거기에다가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라면 그 전제 또한 같이 덧붙여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살아나죠. 안 살아나요. 붐이 없어요. 이런 붐이 없어요. 이런 붐이 없이 몇 년을 간다? 상상하기도 싫으실 수도 있겠죠. 자, 어제 내용 계속 덧붙여 봅니다. 필요하신 부분 잠깐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다 만들어 놓고 못 보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